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평가입니다. 오늘은 두산그룹을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때 유동성 위기로 크게 흔들렸던 이 그룹이 AI 시대를 맞아 성장축을 다시 세워가는 과정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핵심만 먼저 짚어드리면 발전과 기계에 쏠려있던 두산이 이제는 AI 인프라 투자 수혜를 바탕으로 에너지 부문과 전자비지라는 새로운 축을 키우며 사업을 다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발표는 네 부분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AI 인프라 투자 수혜가 확산되는 배경을 짚고 이어서 2022년까지의 유동성 위기와 사업 재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에너지 정책과 AI 투자가 불러온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이후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차세대 사업의 부상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의 사업 구조는 예전엔 기계 부문에 쏠려 있었지만 지금은 에너지 부문과 전자 비지까지 세 개의 축이 함께 실적을 끌고 가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2020년 유동성 위기 당시에는 발전만 남기고 대부분을 매각하면서 사업이 크게 줄었는데요. 이후 에너지 안보가 부각되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커지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수주 잔고가 21조 원을 넘어설 정도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에너지 부문과 전자비지의 기여도가 뚜렷하게 높아지는 흐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AI 인프라 투자 수혜가 이제 반도체를 넘어 발전과 전력 인프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챗GPT 공개 이후 AI 투자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처음엔 GPU나 HBM 같은 고성능 컴퓨팅에 집중됐던 수요가 서버와 저장 장치, 네트워크로 저변을 넓혔는데요. 특히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대규모 발전원과 전력망, 냉각 투자가 함께 필요하다 보니 수혜 범위가 발전 설비, 전력기기, ESS, 냉각까지 넓어지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듯 글로벌 데이터 센터 용량은 2030년까지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럼 위기 이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과거 두산그룹은 건설 관련 사업 비중이 높아 그룹 전체가 경기에 민감한 구조였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2018년 기준 건설 관련이 절반을 넘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건설기계 부문이 그룹 영업이익의 3분의 1을 책임지던 주력이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의 중국 성장과 두산 밥켓의 북미 수요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반면 발전 플랜트는 탈석탄 기조와 원전 백지화로 신규 수주 부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두산중공업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됩니다. 2019년 이후 수주가 줄고 현금 창출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운전자본 부담을 단기 차입으로 막다 보니 만기가 임박한 차입금 비중이 급격히 높아졌는데요. 여기에 코로나로 금융시장까지 경색되면서 위기가 터졌습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3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대신 고강도 재무구조 개선을 요구했고 그 결과 두산은 인프라코어를 비롯한 여러 자산과 사업을 매각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며 그룹 포트폴리오가 에너지 부문과 기계 부문으로 압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축소됐던 에너지 부문에 오히려 기회가 찾아옵니다. 에너지 안보가 부각되고 정권이 교체되면서 원전 정책이 축소에서 확대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인데요. 2017년만 해도 원전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계획이라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중단됐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안보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면서 같은 해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가 공식화됐습니다. 이후 전력 수급 계획에도 원전의 계속 운전과 신규 건설이 반영되며 정책 방향이 분명해졌습니다. 그 결과는 숫자로 바로 확인됩니다. 원전이 재개되고 가스터빈과 복합화력 수주가 늘면서 수주 잔고가 빠르게 쌓이고 있는데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신규 수주가 2023년 8조 원에서 2025년 14조 원까지 뛴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우디, 베트남, 체코 같은 굵직한 프로젝트들이 여기에 잠겨 있습니다. 수주 잔고는 21조 원을 넘었고 이 중 원전과 가스터빈을 포함한 복합화력이 75%를 차지합니다. 실적도 따라 좋아져서 2025년 영업이익률이 7%까지 올라왔습니다. 배당을 제외한 본업만 봐도 수익성이 개선되는 흐름입니다. 또 하나의 축인 전자비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전자비지는 AI 가속기와 고속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고부가 소재, CCL 수요가 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CCL은 PCB나 반도체 패키지에 쓰이는 핵심 소재입니다. 2023년엔 전방 수요 부진으로 주춤했지만 2024년부터 AI 투자가 확대되며 고성능 제품 공급이 크게 늘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듯 2025년 매출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뛰었고 영업이익률도 25%를 넘었습니다. 북미 AI 가속기 고객사향 수요가 성장을 이끌고 있고 이 흐름은 2026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앞으로를 보겠습니다. 먼저 기계 부문의 두산밥켓인데요. 고금리와 수요 둔화 속에서도 우수한 수익성을 지킬 것으로 봅니다. 적용처가 건설, 농업, 조경 등으로 분산돼 있고 북미에 1,500개가 넘는 딜러망을 갖춰 경쟁력이 탄탄한데요. 다만 미국 모기지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서 주택향 소형 건설기계 업황은 부진한 상황입니다. 대신 AI 데이터 센터나 제조시설, 공공 인프라 투자가 비주택 수요를 보완하며 하방을 받쳐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수익성은 관세와 원가를 판가에 얼마나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에너지 부문은 AI 전력 수요가 몰리는 미국 시장에서 기회가 큽니다. 단기적으로는 가스터빈과 복합발전, 중장기적으로는 대형 원전과 SMR로 사업 기회가 넓어질 전망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2025년 하반기 이후 미국 빅테크로부터 대형 가스터빈 물량을 확보했고 데이터 센터 전력용 스팀터빈으로 북미 시장에도 처음 진출했습니다. 미국이 원전 설비를 크게 늘리는 정책을 펴고 있어 기자재 시장의 성장 기반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SMR 협력과 제작 역량을 더하면 글로벌 SMR 파운드리로 도약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다음 성장축이 될 차세대 사업입니다. 두 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을 넘어 AI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지능형 로봇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의 피지컬 AI 협력을 통해 2027년 지능형 로봇, 2028년 산업용 휴머노이드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시장이 작고 경쟁이 치열해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산 퓨얼셀은 데이터 센터의 보안 전원으로 발전용 연료전지 기회를 노리며 북미 고객사와 품질 검증을 진행 중입니다. 정리하면 두산그룹은 유동성 위기를 넘어 에너지 부문과 전자비지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고 피지컬 AI와 발전용 연료전지가 그 다음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위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보고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